네, 어벤져 전략회 12월 8일 1월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1시간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저희들 사정 때문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요즘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현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자꾸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 며칠 정말 우리가 꿈속에서 그냥 헤매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면서 엄청난 극도의 혼란상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계엄과 대통령의 이 문제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지 참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참 너무나 많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도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게 저의 머릿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 2년 넘게 윤 대통령 알아왔고 이렇게 뭔가 해왔는데 도저히 지금 아무리 봐도 참 이런 이 일들은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렇죠. 지원님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이게 뭐 저는 좀 초현실적인 사건이 터졌다 이렇게 그런 느낌입니다. 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언뜻 제가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건 뭐 처음 공개하는 이야기인데 4월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총선 패배하고 난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집에서 있으면서 꽤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동훈 대표를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 올해 넘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래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제가 윤 대통령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는 걸 보면 앞으로 이게 정말 위태로운 상황이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가 대표에 나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마 뭐 일부 비판론자들은 한 대표가 무슨 뭐 대권에 욕심이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이야기는 이게 굉장히 정권이 흔들릴 수가 있다. 라는 그런 우려를 했고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본인이 몸으로 좀 막아보겠다. 라는 그런 생각에서 당대표에 나서서 당이라도 좀 제대로 서 있어야지만이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때는 그게 그렇게 뭐 현실감 있게 들리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와서 딱 생각해 보면 한동훈 대표는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예상은 했었구나. 뭐 우리보다 훨씬 더 사실은 윤 대통령의 상황과 그 생각들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보면 그래서 대표를 나왔고 준비를 한 게 아닌가. 저는 진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대통령님하고 이제 뭐 총선 전까지는 소통을 그래도 뭐 자주 한 편인데 네. 사실 그런 비슷한 말씀은 작년 말부터 좀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나는 그냥 뭐 야당의 공세에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다. 네. 내가 대통령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동원해서 난 그렇게 그냥 밀리고 당하고 얻어 터지고 그렇게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으로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권한 봤을 때 네. 이런 비상계엄령은 조금 요건에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 저희들이 또 그런 거는 전혀 상정하지 못했잖아요. 예. 그래서 뭐 비상전권, 비상대권 뭐 이런 표현이 좀 나오기는 했었는데 근데 헌법에 이제 비상전권, 비상대권 이런 용어는 없고 네. 비상계엄령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읽어보면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어떤 혼란, 뭐 저 이조 세력의 그 무도한 공세, 네. 그 진짜 이로 말할 수도 없이 심하지만
그 비상계엄의 욕구는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하도 답답하시니까 저런 말씀을 하시나 좀 그랬었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거하고 그런 이야기를 지원님하고도 좀 나누고 했었는데, 워낙 뭐 마음이 답답하고 네, 하니까 네, 네. 뭔가 뭘 모든 걸 다 해보겠다라는 그런 취지로만 그렇죠. 알아들었는데, 그렇게 받아들였죠.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현실화돼 있었던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던 한 대표는 꽤 그런 부분들을 그때부터 뭔가 대통령이 이런 뭔가 일을 할 수 있다, 일을 벌일 수 있다, 이런 느낌들을 이미 그때부터 조금씩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의 준비를 좀 해왔던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당 대표를 나가는 게 그게 그냥 자신의 어떤 입심양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습하고 뭔가 대처하기 위해서 본인이 좀 당을 그래도 좀 이 민심의 눈높이에 맞게끔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렇죠. 이제 그런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은 제가 그때도 어떤 느꼈지만 지금 와서 딱 생각해 보니 그게 좀 그래도 상황을 어느 정도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참 현실로 빚어지니까요. 너무나 이 우리의 판단력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이게 좀 대한민국으로서는 처음 당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자, 대통령은 현실하고 있는데 문제는 대통령의 권한은 행사할 수 없고, 자, 그리고 지금 국무총리가 있고 저 야당은 지금도 끊임없이 모든 걸 다 쓸어버리려고 그러고, 네. 또 여당 내에서는 또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자들이 또 이 한 대표를 또 흔들고 있고, 그렇죠. 정말 복잡한 이런 지금 상황들인데 대내외적으로는 상황은 너무나 좋지 않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정말 이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뭔가 정말 중대한 결단들을 우리가 내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간절한 마음들로 지금도 정말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정치인들이 정말 자기의 어떤 이해를 버리고 정말 대한민국을 다시 구한다는 느낌으로 이 사태를 좀 해줬어야 되는데 여전히 똑같이 어떤 자기 이해관계만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일수록 저희들만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좀 모으고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그리고 또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좀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이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 한동훈 대표와 오늘 한덕수 총리가 오늘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이제 질서 있는 어떤 이 퇴진, 질서 있는 수습,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했는데, 야당은요 또 이걸 두고서 지금 뭐 제2의 친위 쿠데타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한 대표가 무슨 권한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지금 수사는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지금 체포가 돼서 서울 동부구치소에 지금 수감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지금 입건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공수처, 경찰 지금 서로 지금 경쟁 관계에 지금 네.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참 이런 문제들을 오늘 차근차근 하나씩 우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